네, 반갑습니다. 통영에서 뱉어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진도 나갈게요. 납세지입니다. 오늘까지만 좀 정리하시면 이제 조금 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좀 재밌다, 재미없다 기준이 아니고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좀 계산도 좀 보고 사항도 좀 보고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납세지는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자, 이 세무서라는 곳이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세를 납부하는 곳입니다. 국세예요. 국세 납부. 부가세는 국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사업 장별 장자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사업 장별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 사업장은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분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추가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다음 사장 외에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이제 말문제 잘 나오죠. 어떤 시험이든 무인 자동 판매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인 자동 판매기는 추가가 안 됩니다. 추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사실 요거는 단수 남기야, 단수 남기. 사실 여기 실무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꼭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저랑 같이 어떻게 외울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업 같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제조업은 뭐예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것도 나오죠, 가끔씩. 제품 포장 용기 충전 석유 단순 보관 저요소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있죠? 매매업 동그라미. 밑에 두 번째 맨 밑에 임대업 배송 이렇게 해놓고서 vs 비교 이렇게 넣으세요. 말로 잘 나옵니다. 갑시다. 건설업이나 운수업은 말 설명 안 드려도 알죠. 부동산 매매부 부동산 파는 이제 회사입니다. 여기 파는 회사인데 법인 볼게요. 법인이란 개인이 있어요. 법인의 뭐예요?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등기부상 지정소재 포함입니다. 법인은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등기라는 거 아시죠? 그죠? 등기부 등본. 이제 뭐 자산을 사면요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도 무조건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등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있어요. 저도 수험 공부할 때 뭔지 몰랐는데 실무 나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개인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개인 사업자는 등기 X라고 쓰세요. 그래서 법인은 등기부상 소지가 되는 겁니다.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해. 그러면 법인의 등기부상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타인이 운영하면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 그러니까 운수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 택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배, 그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실무 얘기인데요. 큰 법인이 다시 큰 법인이 일을 따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한 운수 이렇게 했어. 대한 운수가 따와가지고 각자 뿌려. 이 대한운수를 법인이라고 보면 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개인이 운영하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단수 남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 봅시다. 밑에 임대는요 원칙은 뭐라고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 부동산도 등기사항이에요. 부동산도.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지워 봅시다. 보면은 이 부동산 매매업은요 뭐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죠. 이렇게 제가 하라고 했어요.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법인 회사라고 보면 돼. 회사의 등기부상 등기부상 등본에 되어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거고, 부동산은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 그러면 각각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라는 거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근데 예외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예를 들어 부동산 권리만을 대한 단수 암기합니다. 이 두 개는 단수 암기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비교하시고 잘 나오는 거, 그리고 무인 자동 판매기는 추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단수 암기인데 여러분, 다단계 판매원의 주된 사업 장소이지 로 합니다. 다단계 뭔지 알죠? 근데 만약에 별도의 장소를 줬어. 판매 사원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치세요. 다단계 판매업자, 이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뭐지? 아톰인가? 있잖아 그 회사인데 만약에 별도로 어떤 사람이 엄청 잘해 영업을, 그러면 그 다단계 판매원이 따로 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로 됐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 뭔지 알죠? 자판기입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법인은 법인의 본점, 개인은 업무를 총괄.
다 이제 업무 총괄을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쳤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제가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 사업장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입니다. 거소는 여러분 여기 부가세에서 몰라도 돼요. 소득세에서 나오는 거라서 주소 체크하시면 되고, 사업자를 수입해요. 그럼 세관수혜지입니다. 요건 우리가 뒤에 가서 수입하면 같이 수입을 공부하면 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국내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면, 그렇죠?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죠. 직매장은요, 사과 관련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설을 갖춘 것이에요. 즉, 제야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어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직매장.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어. 자꾸 이러네. 예를 들어 인천에 있어. 근데 코엑스에서 팔라고 해요. 코엑스에 직매장을 설치하죠. 직매장을 설치하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치장은요, 말 그대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 단순 보관,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아니야. 그렇죠? 이건 사업장이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하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조금 여러분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10일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10일만 하치장은 둘 날로부터 여기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세법 요거는 지엽적이에요. 요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너무 이건 지엽적인 거. 10일만 체크. 임시사업장 봅시다. 임시사업장은요, 여러분 결혼박람회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코엑스에서 결혼박람회, 뭐 커피박람회, 제가 가본 게 그거네. 뭐 혼수박람회 뭐 이런 게 있어. 혼수가 결혼이구나. 또 뭐 있지? 내가 가본 게 또 있었는데. 맞아. 유아. 애기 키우면 이제 뭐 베이비 페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뭐 15일 뭐 10일 뭐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죠? 그거야. 임시사업장. 그래서 기존 사업장 외에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하는 거기서 팔아요, 물건을. 근데 그건 사업장을 안 봐. 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존 사업장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됐죠? 아까 직매장은 실제로 별도 사업장을 내야 되는 거고, 임시사업장은 별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신청인데, 요것도 10일 체크하면, 임시사업장 개실로부터 10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요거 개설 신고를 해야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설치 기간 10일 이내면은 요거는 개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폐쇄 같은 경우 요것도 10일이에요. 폐쇄일로부터 10일입니다. 그래 다 10일이야. 10일. 요거 다 단순 암기. 요것도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해. 이제 여기선 사업장별과세 장별표. 자, 이제 사업자의 부가세는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좀 볼게요. 그래서 사업자별 과세원칙 X돼 있죠. 사업자랑 장은 다르죠.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을 하고 B라는 사업장을 해. 그러면 요 사업장이 있고 나는 박세준 혼자 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업자 요거는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그래서 부가세는 사람 기준이 아니다. 사람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뭐다? 그 사업장, 회사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갑시다. 원칙이 뭐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A 사업장도 하고 B 사업장도 해. 그러면 각각 신고해야 돼. 이렇게 800원을 내요. 근데 만약에 700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죠? 그죠? 상관없어. 상관없고 무조건 A는 A, B는 B 따로따로 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에서 신고 납부 각각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따로따로 하면 편할까 안 편할까? 죄송합니다. 편하지 않겠지. 또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죠?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죠? 그렇지만 부가세는 뭐라고요? 무조건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왜냐면 이게 부가세가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를 통해서 뭘 과세한다고 했죠? 그렇죠.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법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힘들지만 따로따로 자기들이 다 신고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이해가요? 그래서 취지가 요 하나하나를 이게 합산해버리면 이게 A 건지 이게 B 건지 모르잖아. 그죠? 철저한 세원 관리를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취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지. 납세자도 힘들고 이 사업자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결국엔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저와 같은.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업장별의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자 봅시다.
하지만 이거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800원을 내고 700원 돌려받아. 근데 여러분 환급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환급하면 A 사업자 봅시다. 800원 신고 납부해야 돼. 언제까지? 만약에 개인이라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B사업자는 뭐야? 환급이지. 만약에 환급이 떴다고 볼게요. 예를 든 거야. EX. 그럼 이 700원 환급 언제 돼요? 그렇지. 30일로부터 30일이잖아요. 신고일로부터. 그러니까 신고는 하되 언제? 그렇죠. 요때 환급이 되는 거지. 맞아요? 요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라 그랬어? 여름휴가 갔다 와서 해준다고 했잖아.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그죠?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요거 1번이 원칙인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업자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800원이 아니고 800억이라고 봐봐. 됐죠? 그럼 700억이라고 볼게요. 제가 이거 강의 하도 많이 하는데 800원, 1000원, 700원이니까 1000원 미만이니까 이게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800억.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사업자 사람인데 A는 800억을 내야 돼. 근데 B는 700억을 돌려받아. 그럼 700억을 바로 돌려받아요? 한 달 후에 돌려받아? 한 달 후에 돌려받지. 만약에 이걸 근데 합산했으면 얼마만 내면 돼? 그렇죠. 100억만 내면 되죠. 좀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800억을 내야 되고 여기는 700억을 돌려받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어? 부가세. 각각과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다 해야 되니까 얘는 800억을 언제 내야 돼? 7월 25일까지 내야 되고 얘는 B는 700억을 돌려받아. 언제 돌려받아? 한 달 후에 돌려받잖아. 기분 좋아 안 좋아? 800억을 냈다가 한 달 후에 700억을 돌려받잖아. 그럼 그만큼 한 달 동안 뭐가 생겨요? 한 달 동안 자금, 자금을 유용하게 원활하게 쓸 수가 없지. 그죠? 이걸 자금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가세에서 이제 자금 부담 계속 나올 거예요. 자금 부담이라고 쓸까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완화가 되지 않죠. 완화는 지금 오히려 내가 800을 냈다가 나중에 700을 돌려받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편하게 하고 싶으면 100억만 내면 되지. 퉁쳐서. 그죠? 근데 원칙은 근데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 뭔가 좀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는 거예요. 납부를 어떻게 하냐? 납부 동그라미. 납부만 온리라고 쓸까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야. 이런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신고는 각각 다 따로 하는 거야. A 신고, B 신고 다 따로 해요. 이렇게. 신고 다 따로 해. 무조건 여러분 이거. 신고는 따로 쓰세요. 신고는 각자 이렇게 쓰세요. 다 하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 거야?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100억 하는 거야.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내가 800억을 냈다가 한 달 후에 700억을 돌려받잖아.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돌려받다 하더라도 그 800억을 한 달 동안 쓸 수가 없잖아. 700억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업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해볼까요? 사업자 한번 써봐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친숙해져야 돼.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할 수 있지. 왜? 통쳐서 되면 내가 굳이 800억을 냈다가 나중에 700억 돌려받을 필요가 없지. 한 달 동안 못 쓰잖아, 그 돈을. 한 달 동안 쓸 수가 있죠, 그 돈을.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주사업 총괄납부가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사업자 단위과세는 뭐냐면요. 아니야. 이거 납부도 힘들어. 그래서 한 번에 신고를 어떻게 하자? 한 번에 다 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고 신고를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은 하지만 다 합쳐갖고 100 신고를 하고 100억 신고를 하고 100억 납부를 여기서 한 번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 거지. 이건 사업장이 아니죠. 장 X. 자,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각각 사업장별로 다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부만 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예외라는 거야. 이건 예외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이게 실무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 얘기인데 실무 얘기도 해볼까? A라는 데가 그 B라는 데가 있으면 실제로 대표님이 한 분이면은 요거 사업자 단위해도 돼. 근데 다르면 요건 보통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사업자 단위는 말 그대로 한 사람 그 한 법인 사업자는 사람인데 뭔 소리야? 또 이럴 수 있는데 보통 법인이 이렇게 지점이 있잖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죠. 지점.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를 사업자 단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대표님이 혼자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표가 여러 명이면 나중에 싸울 수 있죠. 그러면 합산하면 골치 아파져.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있긴 있습니다. 세법상. 자, 그래서 원칙은 사업장별로 하는 거지만 예외가 있다. 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문제로 좀 봅시다. 주사업장, 총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 총괄에 뭐만 한대요? 납부 또는 환급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온리라고 쓰세요. 이거 신고는 어떻게? 각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하고 등록을 따로따로 해야 돼. 그리고 세금인사 발금 수치
신고, 납부, 결정 다 따로 해야 돼. 하지만 뭐만? 납부만 퉁쳐서 하자는 거야. 퉁쳐서. 됐죠? 그래서 각 사업장 단위로 계산된 납부세,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어디에서? 주된 사업장에 납부 환급하는 겁니다. 주된 사업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 돼요. 하지만 개인은 뭐만 된다? 주사무소만 된다. 근데 사업자죠. 밑에 있는 건.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 거. 즉 예를 들어서 한 본점이야. 본점, 지점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이걸 퉁쳐서 뭐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럼 하나라는 거야. 딱 하나. 여기 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도 사업자 등록증 내고 B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 하지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실무 얘기인데 사업자 등록증 뒤에 또 있어요. 뒤에 있어갖고 지점이 막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세무서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는데 다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 다 모든 걸 합산해서 하는 거야. 다 모든 거 딱 하나만 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되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은 법인 같은 경우에 본점만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주사무소만 됩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위에랑 비교합시다. 말하면 자 어디 어느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거. 요건 지점 되지만 여기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지점 해놓고 X 쳐놔 이렇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뭐에 본점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기한이 있어야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아까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사업 장별이에요. 사업 장별. 사업 장별로 신고하는 건데 힘들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아니면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할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등록증 발급일 이렇게 네모치세요. 별표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뭐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됐죠? 그럼 바로 이때부터 첫 해부터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에요. 사업 개시일. 됐죠? 왜냐면 요건 등록증이 하나잖아. 등록증 한 개 있기 때문에 바로 요거 하나 하자마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에는 해도 돼. 하지만 신규 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죠. 그 등록증이 나와야 돼.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개소사업자 원래 하던 사업자예요. 원래 하던 사업자가 막 변경돼. 그러면 총괄 적용을 그 다음 연도 받고 그 다음 기수부터 받고 싶으면 기수가 시작하기 전에 20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일 전에. 그래야 이때부터 적용을 해줘요. 됐죠? 추가 사업장. 예를 들어서 추가로 했어. A만 있었는데 B를 추가를 했어. 추가했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내내 해주면 그때부터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20일이 중요한 거 여러분. 됐죠? 이것도 개시일부터 20일 요거 다 해줍니다. 만약에 포기했어요? 나 이제까지 했는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안 할래. 그냥 바로 사업장을 원래 갈래. 돌아갈래. 하면 이것도 20일 전 시작하기 20일 전에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실무자들은 이거 들으신 분 있잖아요. 이거 20일 놓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세무서에서 안 해줘. 반드시 이거 했다가 만약에 요거죠. 이제 대표님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산해서 하시죠. 했는데 다음 기수부터 할게요. 했는데 요거 20일 놓치잖아? 언제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계속사업자잖아요. 그죠? 변경하고 싶잖아. 2기부터 받고 싶어. 그럼 2기 전이 20일이니까 언제야? 6월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받아줘요. 세무서에서. 실무적으로. 됐죠?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사업자 등록 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 사업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관할로 되지만 관할 세무서 아니어도 돼요. 저는 이제 송파 있거든요. 송파 아니고 잠실 가도 되고 성남 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개시일 때 20일. 신규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매입세 공제 요거는 저랑 같이 조금 뒤에까지 공부해야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 개시 전부터 미리 비품이나 기계 장치나 아니면은 뭐 시설 장치나 미리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업 개시는 언제야? 딱 오픈이죠. 그죠? 그 전에 사놓고 싶어. 그 전에 산 거를 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면 그 전에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직 오픈 안 했더라도. 됐죠? 예외는 뭐예요? 사업자 단위 등록 있죠 아까? 요거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말 문제야. 어렵지 않아요. 자,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언제? 2일 이내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다 제외예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빨간 날 다 제외입니다. 영업일 기준이에요. 2일은 무조건. 근데 만약 다만 5일 이내 연장 가능해요. 만약에 2일 안에 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보안상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은 20일 만에 하고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어.
오픈 딱 했어. 그럼 무조건 언제? 20일 동안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2일인데 보통은 하루 만에 내주는 경우도 많아. 여러분 실무적으로 바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그렇지만 만약에 2+5입니다. 그래서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발급을 해줍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보정, 보완하거나 수정한다는 걸 보정이라고 하거든요. 보정에 관우쌤이 이제 안 되겠는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면은 10일 이내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발급 기한 요구. 2+5에는 기한 산입이 안 돼요. 1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뭐 등록 거부도 가능하죠. 이제 보통 그래서 등록 거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등록 거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고. 넘어가요. 자, 요거는 변경입니다. 마지막 변경. 신고 당일로 해주는 건 딱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돼. 상호나 명칭 도메인,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 사업자 명칭이죠. 결국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꾼 경우에 바로 그 당일, 그 하루 만에 바로 변경을 해줍니다. 근데 신고부터 2일이네. 2일 체크. 2일은 다 2일이에요.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이전되거나 상속으로 인한 변경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구성원이 변경돼서 공동사업자 그리고 임대인 임차 목적물 면적 이런 거 있죠. 다 이런 것들은 다 며칠? 2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문제로 알고 싶으면 외우고 싶으면 이 다른 건 다 2일 그리고 나머지 요것만 두 개만 외우면 되죠. 상호나 명칭은 당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2일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과석을 좀 재밌겠지? 그쵸? 한번 교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떠먹이에서 뱉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